안녕하세요. 오늘 목이 좀 칼칼하고 창밖도 뿌였네요. 이제 미세먼지는 정말 계절이 없는 것 같아요. 청취자 여러분도 걱정 많으시죠?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미세먼지 속 건강한 집콕 생활 지침서 이걸 좀 같이 보면서요. 이런 날 우리 집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핵심 정보들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오늘 살펴볼 자료가 미세먼지 심한 날의 실내 공기질 관리, 또 건강 습관,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잘 담고 있더라고요. 우선 그 미세먼지가 정확히 뭔지, 얼마나 작은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세먼지, 그러니까 PM10은요,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분의 1 정도, 그리고 초미세먼지, PM2.5는 이건 120보다도 더 작아요.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들이 문제인 거죠. 코나 기관지에서 잘 걸러지지가 않으니까요. 폐 깊숙이, 심지어는 혈관까지 침투해서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, 이게 중요합니다. 와, 120이면 정말 상상도 안 되게 작네요. 근데 더 좀 무서운 건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2013년에 이미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딱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. 성면이나 벤젠이랑 같은 등급이라는 거죠. 이거 정말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. 그래서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, 미세먼지 심한 날 환기요. 이거 진짜 해도 돼요? 말아야 돼요? 그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짧게라도 꼭 필요합니다. 꼭이요. 밖에 먼지가 더 들어오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데. 네, 그 걱정 때문에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환기를 전혀 안 하면 실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포르말데히드, 라돈 같은 다른 오염물질 농도가 오히려 훨씬 높아져요. 그래서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바깥 미세먼지보다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닫고 있는 게 답이 아니군요. 그 실내 오염물질이랑 바깥 미세먼지 사이에서 약간 균형을 잡아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균형이 중요해요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대기 정체가 좀 심한 시간대는 피해서요.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 사이. 이때가 비교적 괜찮고요.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. 길게 말고요. 3분에서 5분 이내로 짧게. 그리고 중요한 게 맞바람 치도록 양쪽 창문을 같이 여는 거예요. 맞바람 3분에서 5분, 하루 두세 번. 네네. 네. 그리고 환기 딱 끝낸 직후에요.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좀 뿌려주세요. 그럼 남아있는 먼지가 가라앉거든요. 그 다음에 바로 물걸레로 바닥이랑 창틀까지 싹 바꿔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. 와, 환기 후에 분무기 뿌리고 바로 물걸레질. 이거 좋은 팁인데요? 그럼 이제 거의 필수 가전이죠. 공기청정기. 이것도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. 그렇죠. 이것도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. 제대로 효과 보려면요. 우선 공기순환이 잘 되게 벽이나 가구에서 최소한 50cm 이상은 좀 떨어뜨려 놓으시고요. 가능하면 거실 중앙처럼 좀 트인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. 네, 위치가 중요하군요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의외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. 요리할 때. 요리할 때요? 네. 요리할 때는 잠시 꺼두시는 게 좋아요. 그 음식하면서 나오는 기름 입자 있잖아요. 이게 필터 성능을 그냥 확 떨어뜨리고 수명도 단축시키거든요. 헐, 정말요? 전 그냥 계속 켜놨는데. 네. 그래서 요리 중에는 잠시 껐다가 환기 먼저 충분히 시키고 나서 다시 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. 이야, 요리할 땐 끈다.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. 필터 관리도 그럼 중요하겠네요. 그 헤파 필터 같은 거요. 네, 맞습니다. 필터 관리가 공기청정기의 핵심이죠. 그 겉에 있는 프리필터는 주기적으로 먼지 청소해 주시고요. 특히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그 헤파 필터, 그리고 냄새 잡는 탈취 필터는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꼭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. 교체 주기를 놓치면 안 되는군요. 네, 이걸 놓치면 성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심하면 필터 자체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어요. 세균이요. 네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짧은 환기 있잖아요. 환기 딱 끝나자마자 공기청정기를 바로 세게 트는 거예요.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를 가장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. 환기, 공기청정기, 물걸레질. 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실내 공기가 잡히는군요. 그럼 이제 우리 몸 자체를 좀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요? 먹거나 해서 몸속 미세먼지를 좀 내보내는 그런 습관 같은 거요. 당연히 있죠.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겁니다. 수분 섭취요. 하루에 8잔 이상 좀 미지근한 물로 드시면 좋은데요.
이게 비관지 점막을 축적하게 보호해주고 또 몸속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. 물 마시는 게 기본이군요. 네. 그리고 음식으로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있죠. 거기에 든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. 이 성분이 몸속에서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이랑 딱 달라붙어서 같이 배출되는 걸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오, 해주류요. 네, 또 브로콜리나 미나리 같은 녹색 채소들도 좋은데요. 얘네들은 항염 효과가 있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. 뭐 배나 도라지차 같은 것도 기관지에 좋다고들 하죠. 네네, 배, 도라지 많이들 드시죠?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개인 위생은요?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? 아, 그럼요. 외출복은 가능하면 현관에서 바로 터시고요. 세탁 바구니에 넣거나 아니면 좀 분리된 공간에 두는 게 좋습니다. 침실까지 그 옷을 가져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. 네네. 집에 돌아오면 뭐 즉시 손, 얼굴 꼼꼼하게 씻으시고 양치나 가글도 꼭 하시고요. 코가 좀 예민하시다면 약국에서 파는 식염수로 코안을 헹궈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아, 코세척까지. 네. 청소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아요. 그냥 쓸면 먼지 다 날릴 텐데. 맞습니다. 그래서 마른 걸레보다는 꼭 물걸레나 아니면 그 정전기 청소포 있잖아요. 그걸 사용해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 청소 순서도 중요한데요. 가구 위에 먼지를 먼저 닦고 바닥을 닦는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요. 침구류도 자주 털고 뭐 햇볕 좋을 때 소독하거나 세탁하는 게 좋겠죠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요.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게 단순히 창문 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짧지만 꼭 필요한 환기, 그리고 똑똑한 공기청정기 사용법, 또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 식단, 거기에 꼼꼼한 개인 위생이랑 먼지 안 날리는 물걸레 청소까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써야 한다는 거네요.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방패가 되는 셈이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게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. 근데 오늘 저희가 주로 실내 관리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오, 어떤 점일까요? 청취자분들께서 매일 그 미세먼지 예보 확인하시잖아요. 뭐 앱이나 웹사이트로요. 그 외부 정보랑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실내 관리 전략들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. 아, 외부 정보와 내부 전략의 연결이요. 네. 예를 들면 우리 동네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언제 높아지는지 그 패턴을 좀 파악해 두셨다가 나쁨 예보가 뜨기 전에 미리 환기를 짧게 해둔다거나 아니면 농도 수준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가동 모드를 좀 다르게 조절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. 그냥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집만의 좀 더 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. 와,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. 외부 예보를 보고 우리 집 상황에 맞게 미리 행동 계획을 세운나라.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좋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정말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딱 하나라도 좋습니다. 오늘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?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숨쉬기를 응원하겠습니다.